자, 이제 3교시 이어서 가도록 할 거고요. 이거 쭉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완성해야 되는 형태가 제가 이거 시간 드리기 전에 해봤던 최종 모습이 이 형태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설명을 더 드리진 않을 거예요. 혹여나 하는 중에 뭔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셨다면 따로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내용을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이런 걸 좀 해볼 겁니다. div를 하나를 만들고 이 안에다가 로렘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 div를 이 정도로 만들어 주고 안 따라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좀 해놓을게요. 자, 이러고 나서 지금 가장 먼저 이거는 뭐 지금 하려는 건 아니고 복습 개념이에요. 얘를 가운데 정렬을 하려면 우리 어떤 속성을 줘야 되죠? 자, 얘를 텍스트얼라인 센터를 주면 안 되겠죠. div가 블록이니까 얘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얘가 너비가 최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글자들이 움직일 공간이 없어서 정렬이 제대로 안 되겠죠. 만약에 정렬이 된다 그러면은 뭐 이 친구가 여기로 올라나? 이것까지는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해볼까요? 여기 바디한테 텍스트라인 센터를 줬다. 이렇게 되네요. 의미가 없죠. 저는 이 빨간색 박스를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네? 자, 지금 이 빨간 박스는 누구죠? div죠. div한테 지금 보더가 씌워져 있는 상태인데 블록 요소를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앱솔루트 말고 그거는 이제 포지션을 변경시켜서 하는 거고 그거 말고 그렇죠. 마진, 레프트, 라이트 그 둘을 오토로 두면은 얘네들이 가운데 정렬을 하죠. 이제 글자는 텍스트얼라인 센터 많이 써봐서 익숙해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 우리가 포지션에 관련된 걸 했었기 때문에 익숙해요. 네, 디스플레이, 블록인 요소들을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 오랜만에 하려니까 기억 잘 안 나죠? 이거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너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정렬에 대한 부분은 특히나 화면을 그릴 때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되짚는 경우가 하나라도 생겨버리면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머리에 또 각인이 될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익혀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좀 만들어 놨는데 지금 우리가 배워볼 건 이런 겁니다. 자, 이 로렘이라고 하는 임의의 텍스트는요, 이만큼은 왜 세 줄이에요? 얘네들은 왜 세 줄일까요? 네? 크기가 정해져 있어서. 자,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건 div이고 로렘은 div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인데 얘네들이 줄이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 글자는 글자니까. 글자의 속성 중에 화면에 최대한 여러 개 나온다. 한 줄에. 화면이 아니죠. 한 줄에 최대한 여러 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라인 블럭이라는 걸 처음 배울 때 메모장에다가 안녕하세요 해갖고 안녕하세요가 공간이 없이 내려온다라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죠. 글자는 공간이 없으면 당연히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div 너비가 고정되어 있다 보니 이 너비보다 글자가 많아야 되니 알아서 내려가는 거죠. 자, 그게 글자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인라인 블럭의 속성과 유사한 거죠. 자,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 글을 좀 자를지언정 다 보여주지 않을지언정 지금 이만큼 높이를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간을 줄여요? 레터 스페이싱? 한번 해볼까요? 레터 스페이싱을 마이너스 한 10픽셀? 이거 안 되나? 된다. 어떻게 됐어요? 난리 나죠? 이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안 되니까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폰트 사이즈 한번 해볼까요? 폰트 사이즈를 잠깐만 이게 0.25 아니에요. 이런 거 한번 줘볼까요? 그래도 두 줄로 나오네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왜냐면 안 보이니까. 줄여넣어서 안 보일 거면 차라리 그냥 안 보이게 해주는 게 나을 정도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진짜 가장 원초적인 방법, 어이가 없을 정도로 원초적인 방법, 이거 아니에요? 지금 한 줄에 나오고 있는 것까지만 일단 자르는 거죠. 가장 원초적이잖아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글자를 자를지언정, 글을 다 보여주지 않을지언정 이라고 했어요. 가장 원초적이죠. 근데 이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을 더 끝까지 봐야만 할 때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글 쓰다 말았으니까. 이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가장 화가 나는 순간은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하다 마는 것이고 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끊기는 그런 게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말을 하다 말면 되게 찝찝하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좋은 경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제가 잘라내기 했던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잘랐지만 자르지 않은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아 있는데 화면에서는 안 남아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보통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셨냐면, 자, 텍스트가 길어요. 이거는 여기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했던 거에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커밋 메시지가 좀 길었던 경우. 옛날에 했던 거면 여기로 한번 가볼까요? 넣는 게 좀 길었는데 얘는 나오네. 더 긴 걸 찾아야 되겠다. 이런 거. 자, 이런 거. 이게 제가 점점점을 써서 나온 걸까요? 아니겠죠. 저는 이거 들어가 보시면, 뭐 들어와 보실 경우는 없겠지만, 지금 RQ 객체를 뒤에 이만큼이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점점점 이렇게 그냥 생략을 해버린 거죠. 더 이상 길어지면 얘가 두 줄로 나올 거니까 이 두 줄을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표시를 하나 줘놓고 그 다음 밑에 줄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어지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얘는 되네? 얘는 그럼 이걸로 안 해놨겠네요. 얘를 보면 애초에 변환해서 넣었네요. 얘. 이만큼이 텍스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점점점까지. 원래 거를 중간을 글자 수를 세서 끄는 다음에 점점점을 변환해서 넣어놓고 그 밑에 자른 부분 뒷부분을 또 점점점 뒤에 붙여서 보여줄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놓은 건데, 이런 거 말고 우리가 할 거는 좀 달라요. 저거랑은. 근데 저것처럼 넘어가는 애들에 대한 처리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점점점에 대한 내용이고, 그거 전에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얘를 이 부모 div의 영역을 벗어나더라도 줄바꿈을 안 했으면 좋겠다. 글자는 공간이 여의치 않으면 줄바꿈을 하는 게 기본인데 그냥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글자인 거 뭔지 모르겠고 줄바꿈 하지 마 라고 시킬 수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스타일 속성 중에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얘를 제가 랩이라고 한번 먼저 줘볼게요. 자, 저는 지금 스타일을 줬고 이게 적용이 됐어요. 변화가 있나요? 얘는 이게 기본값이에요. 이 랩은 뭐냐? 노랩을 써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노랩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옆으로 삐져나갔죠. 부모 같은 거 무시하고 삐져나갔어요. 그리고 스크롤 생겼죠. 이 스크롤이 생긴 이유는 뭐예요? 화면에 다 못 담으니까 이게 안 생겨버리면 이만큼을 우리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컴퓨터가 어딘가에 따로 보관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야, 이거 스크롤 만들어줄게. 너 너무 쳤어. 옆으로 가서 봐. 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노랩이 뭐 하는 애예요? 줄바꿈 하지 마. 라고 하는 애죠. 그럼 랩은 뭐겠어요? 상황에 따라 줄바꿈 해.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텍스트는 화이트 스페이스가 랩입니다.
그래서 줄바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노우랩으로 속성을 강제로 부여해 버리면 얘네들은 부모를 무시할지언정 밖으로 뛰쳐나갈지언정 줄바꿈을 하지 않는다 라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줄바꿈 금지에 대한 명령어였고, 자, 그리고 여기 자동으로 지금 스크롤바가 생겨났는데 얘는 지금 이 코드펜이라고 하는 이 하얀 색깔 영역, 이 영역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에 스크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를 움직일 게 아니라 여기에 스크롤이 생겨서 얘를 움직이면 요 박스 안에서 글을 읽을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넘쳐난 게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이 넘쳐난 거를 이 박스 안에서 보관할 수 있게 해놓고 여기다 스크롤 달아버리자 라는 얘기죠. 그 속성으로는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버플로우 대충 뭐 같아요? 네? 과하게 넘치는 그런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넘친 거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한 게 오버플로우예요. 아까 화이트 스페이스 얘는 좀 직역했을 때 좀 이상하죠? 하얀 공간 이런 느낌인데 얘는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여백 같은 거를 다룰 때 그런 의미로 좀 많이 쓰이긴 하는데 스타일 속성에서는 줄바꿈에 관련된 걔들을 묶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버플로우 얘한테 제가 오토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스크롤이 생겨났죠. 근데 스크롤이 제가 말한 대로 생겨났죠. 여기다가 그럼 이 안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상태가 됐죠. 자, 근데 오토가 아니라 스크롤을 한번 줘볼게요. 얘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같이 생겨난 거예요. 오토는 넘치는 영역, 넘친 거에 따라서 내가 그 안에 갖고 있는데 이 div 안에 갖고 있는 애들이 어떻게 넘쳤냐에 따라서 가로가 생길 수도 있고 세로가 생길 수도 있고 둘 다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스크롤이라고 하는 속성을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로 세로 무조건 생겼죠. 얘는 무조건 스크롤을 만들어낸다예요. 오토는 자동으로 판단해서 만들어 주겠다의 개념인 거고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는 오버플로우라고만 썼잖아요. 그렇죠? 이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애는 이거를 별개로 관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봤던 것 중에 트랜스폼에 트랜슬레이트 X, 트랜슬레이트 Y 그래서 X랑 Y 축을 따로 컨트롤했죠. 그것처럼 얘도 따로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버플로우 대시 X라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 세로 축에 보이던 스크롤이 사라졌죠. 지금 현재 심지어 옵션 들어가 있는 건 스크롤이에요. 얘가 지금 오토가 아니에요. 얘도 오토가 가능한데 오토가 아니라 스크롤이었죠. 스크롤은 강제로 무조건 스크롤을 만들어낸다 했는데 X축만 관여하겠다라고 하니까 세로에 있는 스크롤이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Y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로축에 다시 스크롤이 생겼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X축 왜 생겨 있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우리가 이게 만약에 스크롤이 안 생겼다면 얘는 이만큼 이 뒤에 나오는 데이터를 잃었겠죠. 컴퓨터가 이런 거 처리 못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Y만 하라고 했지만 줄바꿈 안 하고 오버플로우까지 쓰였는데 Y만 해서는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가로 스크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예요. 여기에 오토가 들어가도 변함이 없겠죠? 똑같습니다. 근데 오토가 들어가면 오토가 들어가면은 지금 Y축을 관여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토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사라졌죠? 자, 이게 컴퓨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 줄바꿈 못해. 그러면 세로 의미 없어. 그래서 Y축에 관여를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너무 불필요한 걸 얘가 알기 때문에 자동으로 빼는 겁니다. 오버플로우 X와 Y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실제로는 보통 언제 많이 쓰냐?
그냥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많이 써요. XY를 따로 구분짓지 않고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X랑 Y 스크롤 같은 걸 사용해서 우리가 강제로 스크롤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넘치게 좀 해놓을게요. 그럼 이거 하나만 더 보여드리죠. 이 노우랩을 빼버리면 얘는 줄바꿈을 해버릴 거잖아요. 근데 스크롤 오토로 하니까 안 생겼죠. 스크롤 주니까 어때요? 사용할 수는 없지만 나오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거를 진짜 스크롤을 쓰게 해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DIV가 갖고 있는 높이를 강제로 줄여버리면 스크롤을 쓸 수 있죠. 근데 너무 작네요. 20? 쓸 수는 있어요. 이렇게 로렘을 더 붙이면 쉽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좀 귀찮으니까 이러면 그냥 스크롤도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냥 알려드린 거고. 자, 이제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얘가 어쨌든 줄바꿈을 안 하면 넘치게 될 건데 스크롤도 보여주기 싫어요. 스크롤 너무 지저분해. 내가 원하는 디자인에 이거 스크롤은 너무 지저분해. 차라리 안 보여주고 말래.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여기를 이만큼 지우는 것처럼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 데이터에는 들어있는 거, 이것도 오버플로우예요. 오버플로우에 있는 속성인데 자, 히든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히든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안 봐졌죠? 안 보이게 바뀌었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얘를 통해서 원래가 이만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만약에 이것만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화면만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죠? 자,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게 꽤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를 개발자 도구로 까보면요, 이 안에 로렘은 정상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진짜 없는 게 아니라 여기도 그냥 데이터가 있는데 넘치는 거에 대해서 안 보이게 하겠다라는 그냥 속성이에요. 스타일 속성. 이 오버플로우 히든은 언제 쓰냐면, 자, 이거 예전에 이제 프론트 수업하면서 진행을 했던 건데 보세요. 자, 이미지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자, 이거 지금 이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이미지가 이만큼의 사이즈를 갖고 있던 이미지를 마우스를 올리면요, 얘가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우리한테 좀 더 다가오는 것처럼 줌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마우스 올리면 커진다 했죠? 지금 커졌죠? 커졌는데 이 바깥에 이만큼 있는 이미지에 넘친 부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안 보이죠?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능은 사실 여러분들 흔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쇼핑몰 사이트에 상당히 많고요. 흔하게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걸 히든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안 보여도 상관없으니까. 오히려 안 보여야 깔끔하니까. 그쵸?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얘를 확대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따로 보여드린 적이 없었는데 여기다가 적을까? 아니다. 이런 거 하나만 추가해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이런 거예요. 지금 반대로 제가 작아지게 만든 건데 이렇게 주면 뭐야? 왜 똑같지? 왜 똑같아? 뭐가 달랐나? 스케일 스케일 퍼센트를 써서 그렇구나. 이렇게. 근데 지금 오버플로우에 히든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가 지금 넘어가는 게 안 보이는 거고, 얘 주석 걸어놓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써먹은 거예요. 마우스 올리면 커진다, 올리면 커진다, 이런 게 이제 또 있습니다. 스케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언제 써봤어요? 네, 수직 수평 정렬을 이거 할 때, X축과 Y축 마이너스 50% 적용시킬 때 써봤던 거죠? 그때 써봤던 애인데, 이제 이거를 써보고 나면 얘한테 줄 수 있는 값들로는 또 뭐가 있을까? 라고 궁금해서 얘를 한 번만 찾아보시면 이런 거는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거를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늘어나는 거니까, 이런 거를 제가 수업에서 다 가르쳐 드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당장 쓸 게 아니니까. 저는 기본적인 베이스만 깔아드리는 거고, 추가적인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 알아가셔야 돼요. 검색은 어디서 하면 돼요? 구글에서 하시면 되고, 또 WSL 스쿨즈 가서 그냥 속성, 스타일 속성 검색하시면 잘 나오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버플로우 히든이라는 애까지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점점점, 이거 이제 해보도록 하죠. 얘는 간단해요. 이 오버플로우 히든은 잠깐 꺼놓고, 넘치는 상태를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다가 텍스트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얘는 그럼 뭘 나타내겠어요? 글자가 넘치면 적용이 되겠죠. 넘친 글자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인데, 얘가 가지고 있는 값 중에 엘립시스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왜 안 되지? 엘립시스 오타가 있나? 아닌데? 자동 완성으로 했는데? 아! 세미콜론을 안 찍었군요. 근데도 안 되네? 텍스트 오버플로우 했는데, 제가 얘를 껐군요. 얘도 같이 줘야 돼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줘야 돼요. 근데 왜 안 나와? 뭐지? 텍스트 오버플로우. 아니요, 얘는 그냥 쓰는 건데. 엘립시스. 너 뭐야? 됐다. 뭐지? 얘 때문인가? 아닌데? 뭐 때문이지? 왜 안 됐던 거죠? 어쨌든 네, 됐네요. 이거예요. 이거 이 점점점, 이거를 좀 더 크게 보여드리자면 폰트 사이즈를 좀만 키워보면 되겠죠? 이렇게 점점점.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얘가 일단 보여드리죠. 얘가 이 점점점이 그냥 뭔가 우리가 문서 같은 걸 볼 때 이 뒤에 내용이 더 있어요 라는 의미를 약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에는 어때요? 이 뒤에 뭔가 생략되어 있겠구나, 지금 화면에 가려져 있겠구나, 혹은 버튼 같은 게 만들어져 있고 얘를 눌렀을 때는 원문이 잘 나오게 할 수 있겠죠. 우리 지금 디스플레이 논 블락 이런 것도 배웠으니까 그런 게 가능해요. 근데 그냥 단순히 히든만 했다고 해볼게요. 이러면 예측이 좀 불가하죠. 특히나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운 영어나 뭐 특별한 뭐 스페인어, 독일어 이런 걸로 써있다. 우리 이거 글이 잘린 건지 아니면 원래 글이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의사 표시를 좀 더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속성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이걸로는 안 되나? 되잖아. 아까 왜 안 된 거야? 이해를 못하겠네. 아까 분명히 여기 적용되는 것까지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왜 안 된 거지? 얘가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히든이 있어야 되는 건. 왜냐면 가려놓고 오버플로우로 넘친 걸 가려놓고 글자가 넘친 거에 대해서는 엘립시스 이 점점점 처리를 할 거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가 같이 써야 되는 건 맞는데 아까 왜 안 된 거지? 일단은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이렇게 해놓잖아요. 제가 아까 깃허브에서 보여드릴 때 블럭 씌워봤죠. 이 블럭을 왜 씌워본 거냐면요, 얘는 블럭이 안 씌워져요. 우리가 쓴 텍스트가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글자가 아닌 겁니다. 그럼 얘는 뭐겠어요?
이거는 한번 까보죠. 여기 div 영역 안에 영역을 골라. 잘렸구나.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열어보면 얘는 뭐 들어있어요? 그냥 본문 다 들어있어요. 저 점점점은 그냥 화면에 그려진 점이에요. 텍스트가 아닙니다. 그냥 아까 GitHub 쪽 제가 까봤더니 이거 뭐였어요? 점점점이 나왔죠. 이렇게 애초에 지금 이만큼이 선택이 가능한 요소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점점점으로 치환을 한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엘립시스로 처리를 했다면 이게 이렇게 블록이 씌워지지도 않을 거고 애초에 까봤을 때 텍스트가 나오지도 않으니까 점점점이라는 게 그냥 화면에 임시로 그려놨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글쎄요. 그거는 기획자의 의도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냥 GitHub처럼 저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저희 같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뒤에 내용 잘린 부분을 어디다 다시 이렇게 밑에다 붙여서 보여줄 생각이 없잖아요. 딱히. 그래서 괜찮은데 만약에 이걸 진짜 살려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면 잘라서 치환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왜냐면 자른 시점을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기획자의 의도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잘라놓고 이걸 아예 이게 만약에 뭐 게시물의 제목이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만큼밖에 안 보여도 들어가면 다 보이겠죠. 그럼 그렇게 그냥 이걸로 처리해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걸 적절히 사용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는데 우리가 이걸 왜 배운 거냐면 3차 메뉴 만들려면 이게 필요해요. 근데 이게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얘가 필요해요. 얘가 이 화이트 스페이스 노우랩이라고 하는 애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해요. 얘가 없으면 우리 3차 메뉴를 이렇게 못 만들어요.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디 갔어?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이거 있죠? 이거 못 만들어요. 저 노우랩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우랩을 배우려고 한 건데 얘를 배우다 보니 그냥 연관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같이 배운 겁니다. 활용도가 그래도 꽤나 쓸모가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좀 배운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하나 더 열어드릴 거예요. 내용은 열어드릴 거고 문제를 이거는 내일 수업 전까지 여러분들 꼭 한번 풀어봐 보세요. 왜냐면 문제 어렵지 않아요.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구조 쌓여져 있고 CSS 쪽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고르면 몇 개가 골라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선택자로 판단할 수 있냐거든요. 이 연습을 왜 해야 되냐? 제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 중에 이 얘기만 하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이럼 누구 고른 거예요? 그 메뉴 박스, 메뉴 아이템, 메뉴 아이템 텍스트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몇 차 누구? 자, 이거는 3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예요. 자, 이거 누구 고른 거예요?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머리에서 큰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나올 수 있으면 3차 메뉴 5분 완성 그냥 돼요. 근데 5분 너무 힘들어. 10분 완성 충분합니다. 근데 이게 머리에서 안 되면요 10분 힘들어요. 자, 그러면 좀 더 꼬아서 자, 이거 누구 고른 거예요? 2차, 3차의 메뉴 아이템 텍스트겠죠. 그냥 나와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반복 구조기 때문에
이 반복되어 있는 자, UL이 몇 개 쓰여 있냐, 앞에 몇 개나 들어있냐에 따라서 1차, 2차, 3차가 나눠지는 거고, 그 뒤에 어떤 구조가 왔냐에 따라서 메뉴 아이템인지 텍스트인지 이런 게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연습을 좀 하시면 3차 메뉴 만드는 게 정말 쉬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꼭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정답 그냥 공유해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고요. 정답도 매칭해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틀린 게 있다면, 내가 이제 정답을 비교해봤는데 틀렸다면 이제 다시 한번 세보는 거예요. 왜 틀렸지? 하면서 이걸 명확하게 좀 할 줄 아셔야 내일 이제 바로 3차 메뉴로 들어갈 건데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적절하게 적용하실 수가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꼭 한번 해보시고 오시고 내일은 바로 3차 메뉴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